자, 앞쪽에 알돌 반응의 반응 기질이 알데히드 케톤을 이용했다면 클레이젠 반응 같은 경우는 에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수소를 가진 지방족 에스터를 알콕시와 음이온 연기와 반응시켜서 축합 반응을 통해 베타 케토 에스터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레이젠 반응이고요. 자, 클레이젠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기질이 에스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에스터로부터 염기와 반응을 해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되지 않은 동일한 에스터 화합물이 이제 친전자체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치연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T기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요 세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클레이젠 반응의 생성물의 형태는 1번, 2번, 3번. 그래서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자, 반응 메커니즘은 이제 5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놀레이트가 부분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즉, 탄소 친액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노라되지 않은 에스터. 이게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전자체. 에놀레이트는 친액체. 그래서 친액체가 생성이 되고 친전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ORE의 이탈 반응과 이제 이탈 반응을 통해서 베타케토 에스터, 원쓰리다이 카보닌 화합물 혹은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베타케토 에스터. 여기가 에스터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케토 에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이 조금 특이적이고 중요한데 베타케토 에스터의 알파 수소의 탈양성자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비가역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 반응 물질로 돌아가지 않게끔 해주는 과정이고 탈양성자와 반응을 통해서 여기는 음이온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H 플러스가 제공이 되는 양성자와 반응을 통해서 최종 생성물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쪽에 OET였죠.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가 OET-라고 하는 염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친액체인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뭐를 공격한다? 에노라되지 않은 에스터 화합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친액체, 친전자체. 이게 이제 동일한 카본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뭐가 친액체고 뭐가 친전자체인지는 조금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대로 OET, 에스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새로 생성되는 결합이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탄소가 어디냐면은 여기 탄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 탄소가 되고 O-가 되고요. 이쪽에는 OET가 되고 R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요거는 에스터를 반응 기술로 했을 때 친액체가 공격할 때의 메커니즘이에요. OET가 되고 이쪽에 카본일기에 R기 이게 되는 거죠. 뭐가 생성이 돼요? 여기 알파, 베타, 케토, 에스터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3가 진행된 거고 스텝 4가 뭐냐면 여기 알파 위치에 수소 원자가 존재하죠. 얘가 카본일기가 양쪽 편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소 원자는 반응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이거보다 산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염기가 여기서 반응에 사용되는 염기 뭐냐면 OET가 되겠죠. 요게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이 상태로 OET가 되고 카본일기가 되고 R기가 되는데 여기에 전자쌍이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게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특징적이다. 여기에 수소 원자를 제거하면서 염기가 일당량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료 반응과는 다르게 총매량의 염기만을 사용해서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염기로, 보통은 이제 조금 과량을 사용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왜 그러냐?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쪽에 4단계가 어디냐면 얘예요, 얘. 여기서 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일당량의 염기가. 그래서 정량으로 이제 염기를 좀 과량을 사용해야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차 에스터 클레이젠 축합 반응. 이 경우도 이제 서로 다른 두 에스터 화합물 사이의 축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알파 수소를 가진 에스터로부터 생성된 에놀레이트. 그 에놀레이트가 다른 에스터 화합물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알파탄소가 두 개가 모두 다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두 화합물 모두 다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에놀레이트가 친액체로 변화가 돼요.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되면은 이 화합물을 다시 공격할 수 있고 이 화합물을 공격할 수 있죠. 동일한 화합물 사이에서 진행되는 자체 클레이젠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고요. 이게 에놀레이트가 됐을 때 이거를 공격할 수 있고요. 이 화합물이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됐을 때 노란색 화합물을 친전자체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차 클레이젠 생성물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선택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자, 선택성을 이제 조금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친액체로 변화가 되지 않는 형태의 에스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얘는 뭘로만 사용될 수 있죠? 친전자체로만 사용될 수 있죠. 왜? 알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염기화 반응을 통해서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얘가 친액체로 변화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친전자체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얘를 친전자체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체 클레이젠 생성물도 얻어질 수 있고 교차 클레이젠 생성물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쪽에서 본 것처럼 친액체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친전자체로만 사용될 수 있는 에스터 화합물이 이런 것과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물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선택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카본인 화합물 중 하나가 케톤인 경우는 pK 값 차이가 나요. 알파 수소의 pK 값 차이가 납니다. 케톤과 에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pK 값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케톤 알파 수소의 산도가 에스터의 경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염기를 처리했을 때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케톤 형태 쪽의 물질, 그 카본인 화합물이 에놀레이트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선택성을 좀 높여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이죠. 이 두 케톤 화합물, 사이클로헥사논과 에스터 화합물에다가 소듐 에톡사이드를 처리해준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수소가 제거가 되면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쪽 편을 친전자체로 공격을 해서 이쪽 편을 봤을 때 알파, 베타 이제 케토, 베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 1번이고 여기 3번이라고 보면은 1,3 다이카보닐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디크만 반응이라고 해서 요거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클레이젠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서 공격을 한다라고 보면은 1, 2, 3, 4, 5원 여기를 공격하면은 이제 5원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메커니즘은 앞쪽에 반응 참고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기질의 형태에 따라서 주고리 생성물의 형태가 다른데 이제 카본일기가 상대적으로 1번과 6번 위치에 있는 경우는 여기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여전한
오원한 고리를 형성하게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2, 3, 4, 5, 6번. 여기는 6원한 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5원한, 6원한 고리를 선택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클레이젠 반응의 역합성 분석, 앞쪽에 알돌 반응의 역합성 분석을 설명드렸었는데, 여기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클레이젠 반응의 역합성 분석은 클레이젠 반응 생성물로부터 그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반응물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자, 우선 클레이젠 반응의 생성물의 형태는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이에요. 한쪽 카보닌 화합물이 이제 에스터 작용기를 포함하는 경우, 이제 그 반응 생성물은 클레이젠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화합물이죠. 클레이젠 반응은 에스터 화합물 사이에,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쪽 카보닌 화합물이 에스터인 경우이기 때문에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응 과정이 어떻게 됐었죠?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에스터의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고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알콕사이드가 됐다가 이탈기로 알콕사이드기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로 1번, 2번, 3번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이죠. 이쪽은 에스터니까 여기는 건들 게 없어요. 그럼 이쪽 부분 쪽이 에스터였던 거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탈이 만약에 여기 에틸기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면은 얘는 이거로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O 마이너스 여기서 제가 지금 O2틱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여기는 그냥 O-알킬기라고 놓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가 떨어져 나갔든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이거로부터 여기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이 얻어졌던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성이 된 거죠? 여기에 결합이 원래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잖아요. 에스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결합이 생성이 되면서 얘가 파이 결합이 끊어진 거죠. 다시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여기 결합을 끊어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 편 부분은 지금 여기가 카보닐기로 바뀌고 O2T, 여기 에스터기잖아요. 얘가 공격을 받는 친전자체 카보닐 화합물이었던 거고 친액체 쪽은 이쪽 편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중결합의 O-O2T예요. 그럼 얘는 뭐로부터 생성이 된 거냐면은 요 에스터 화합물에다가 염기를 처리해 준 거죠. 그럼 이쪽 편에 존재하는 알파 수소가 제거가 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진 거고 얘가 친액체로 반응에 참여한 거죠. 실제 이 반응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밀고 공격을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최종 생성물이 얻어졌던 거니까 역합성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제시된 클레이젠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반응물은 요것과 요게 되겠죠. 요거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고리형 타입이니까 에스터, 여기는 건들 거 없어요. 그럼 얘도 뭐로부터 생성이 된 거냐면은 자, 죽변 O-, 여기는 뭐 O-알킬기가 되겠죠. 어떤 형태의 에스터든 상관없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화합물은 원래 여기가 카보닐 탄소 연자였던 거니까 요게 다시 내려오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하면은 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쪽 편은 카보닐기의 O-알기. 얘가 뭐다? 친전자체로 쓰인 카보닐 화합물인 거고요. 친액체로 쓰인 거는 뭐죠? 이쪽 편 부비니까 O-에 요거네요. 얘는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 요런 카보닐 화합물로부터 염기를 처리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알파 수소가 제거가 되면서 에놀레이트 생성이 되고 이게 친전자체로서 여기 카보닐기가 공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전자성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한 제시된 이제 클레이젠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카보늄 화합물 두 개는 요것과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합성 분석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